제가 이런 상황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이 정말 많아졌어요. 물론 실무에서는 이런 방식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동료 전문가 의견 역시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 경험상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는 영역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법률 관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여러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어요. 예를 들면 실질 소유 구조나 회사 지분 문제는 기업법 이슈로 이어질 수 있고, 차용증이나 자금 흐름은 민사법 문제로 연결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부부 재산이나 혼인 관계까지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제가 2021년쯤 비슷한 사건을 직접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인 3명 명의로 회사를 운영했던 구조였는데 전체 규모가 약 2천억 동 정도였어요. 당시에도 형식상 문제를 맞추기 위해 투자금에 대응되는 차용 계약서를 작성해 놨고, 실질적인 통제권은 유지하려고 한국 측에서 회사 도장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분 양도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명의자 3명 중 2명이 양도 서류 서명을 거부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법인 대표자 정보까지 변경해버리고 새 회사 도장까지 따로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저희가 여러 실무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양도 절차를 마무리하긴 했어요. 하지만 과정 자체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타인 명의로 회사나 자산을 보유하고 차용계약 형태로 구조를 맞춰 놓는 방식은 분쟁이 발생하는 순간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류상 명의자를 우선 권리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차용계약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거래를 숨기기 위한 가장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베트남 민사법상 무효로 볼 위험도 충분히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베트남 회사 명의대여에 숨겨진 법적 리스크 시리즈 영상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거래 구조부터 계약 문서까지 정말 신중하게 설계하셔야 해요. 베트남 법을 쉽게 알고 싶으시면 팔로우 해주세요.